자, 들어가겠습니다. 앞쪽으로 잠깐 또 와보세요. 앞쪽에 보시면은 그 페이지 14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40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밑에 핵심 개념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보 효율성과 부동산 시장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대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도 한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대이론이 출제가 돼요. 이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대가이기 때문에 농경지 지대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도시공간 구조이론이라는 게 있죠. 여기도 별표 2개. 자,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 공간 구조이론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대라는 농경지대는 어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냐 이것도 별표 2개짜리인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페이지를 넘기셔서 어디로 가냐면 160페이지로 좀 유도해 볼게요. 160페이지로 가시면은 지대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지대와 지가라는 얘기가 있죠. 용어 정리인데, 자, 갑돌이가 지주예요. 토지의 소유자거든요. 땅을 샀어요. 3억 주고. 그럼 지가라는 거는 토지의 가격이에요. 뭐의 가격이다? 토지의 가격.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땅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빌려줘서 을돌이한테 지대를 받는 게 토지의 임대료거든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지대라는 단어 있어요. 지대는 토지의 대가니까 그냥요 토지의 임대료예요. 근데 100만원을 받는다, 적게 받아요, 많게 받아요, 일정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유량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대 수입이 유량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자, 지가는 그냥입니까? 토지의 가격입니까? 그럼 일정 기간이 명시해야 돼요,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교환의 대가 토지 자체의 저량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지대결정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어디로 제가 좀 유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보실 게 먼저 164페이지 가시면 164페이지 가시면은 4번에 지대 논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무슨 아파와 무슨 아파가 있어요. 고전 아파와 신고전 아파가 있죠. 여기가 이제 스타트예요. 그래서 고전 아파는 지대를 이제 뭐로 받고 그 다음에 신고전 아파는 뭐로 받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하시지만은 자, 어떤 아파가 먼저 나왔겠어요? 자, 고전이겠어요? 신고전이겠어요? 고전 아파가 먼저 나왔겠죠? 자, 이런 이제 보고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대론에서 하나가 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대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 번째 농경지의 지대론이라고 제가 놓을게요. 농경지의 지대론이다. 농경사에서는 땅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지대론이 하나가 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번 달은 1, 2월 달은 여러분 제가 프린트 하는 것만 하셔 가세요.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래서 무슨 아파 무슨 아파 있다? 고전 아파와 신고전 아파가 있어. 어떤 아파가 먼저죠? 고전 아파. 자, 고전 아파 때는 과학의 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는 우리가 토지를 개량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요. 부중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다 보니까 땅이 희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자,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요. 사람 인자에다 입구자 먹는 인구가 늘어난다면 곡물 수요가 늘어납니다. 곡물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자, 수요 없이기 위해서 자,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곡물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곡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누구래도 곡물을 재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임대하려는 재배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 얘는 생산비를 빼고 나서 그 지주가 생산비를 빼고 나서 남아있는 거 그대로 먹는 남는 잉여로 봐요. 그래서 고전화파는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뭐로 본다? 잉여. 불로소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신고전화파는 달라요. 인문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농지가 택지로 개량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럼 그냥입니까? 개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땅값이 비싸지죠. 그럼 지대가 높아요. 그럼 땅값이 비싸지니까 건설회사가 택지 취득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분양가를 낮추겠어요? 분양가를 올리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곡물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곡물 가격. 그럼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니까 자, 지대는 따라보세요. 비용. 생산 요소의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성 부분에 이 물건을 만드는 이 안에 생산 요소로 비용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이용 잉여로 받나요? 비용으로 받나요? 비용. 생산 요소 비용.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고전압파는 뭐로 보고요? 잉여. 신고전압파는요? 비용으로 봤다는 거, 요거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 코드가 있냐면, 어, 여름철에 막 지나가는 개 막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 따보세요. 고전잉어. 고전잉어는 뭐냐면, 오래된 잉어예요. 이걸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잡아먹으면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럼 잡아먹었어요. 그럼 그냥요, 누군가가 신고해요. 그럼 난 그냥이야, 비용이 나가. 따보세요. 고전잉어. 신고 비용. 그럼 고전압파는 뭐로 봤죠? 잉여. 신고전압파는 비용으로 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얘는 토지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라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생산비를 빼고 자본을 뺀 거기 때문에 항상 구별을 해야 되며, 자, 얘네들은 이 토지를 그냥입니까? 하나의 생산 요소로 봤습니까? 그럼 토지에 또 자본이 들어갈 수 있죠? 그 때문에 다 동등하기 때문에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론이, 자, 우리가 이론 나오겠는데, 자, 하여튼 뭐 우리 요것만 갈게요. 지금 박스 보고 계시죠? 그럼 이렇게 갈게요. 암기기법으로. 다음에 고전잉어. 그럼 고전압파는 지대를 그냥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신고전압파는 비용으로 봤죠? 그래서 제가 체크 드릴게요. 고전압파는 토지간을 한번 가보세요. 토지간을 가시면은 얘는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가격의 영향,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죠? 지대의 성격은 잉여라는 데 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정당성 여부가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과로서 한번 불러두기다. 자, 신고전압파는 그냥입니까? 얘네들은 비용으로 받습니까? 토지가는 이제 그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생산 요소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아요. 그럼 지대의 성격 별표. 얘는 잉여로 받나요? 생산 요소로 받나요? 지대를 뭘로 봤죠? 요소 비용으로 본 거죠. 그런가요? 그럼 생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으로서 또 기회비용이라는 거. 자, 자치계에서는 안 한 것만 할게요. 자, 자치계 지대 논쟁에 고전압파 있나요? 기억, 자연적 특성에 의해서, 자, 얘는 원시적으로 재화에 취급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자본과 토지를 그냥입니까?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까? 구분을 했죠. 체크하셨죠? 근데 신고전압파로 갈게요. 기억에 보시면은 얘는 토지를 다른 자원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구별할 필요가 없다. 없기 때문에 구별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어떤 토지도 자본에 포함되니까 생산 요소다 보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 박스로 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따라오셔서 16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 가시면은 학자 이름을 한번 볼게요. 리카도라는 애가 있어요. 이 고전압파라고 적으세요. 무슨 압파다? 고전압파.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162페이지 가시면 마르크스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신고전압파라고 적으세요. 무슨 압파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 1, 2월달 강의는 이 두 학자들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제 여기다가 필기를 해보겠지만은 고전압파의 대표적인 게 리카도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차액 지대설을 얘기하고요. 이따가 이제 암기기법도 가르쳐 주지만 얘는 비옥도의 차이예요. 비옥도. 그래서 리카르도가 얘기를 하고요. 리카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설을 얘기합니다. 절대지대설. 그래서 얘는 비옥도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보니까 소유권을 강조해요.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마르크스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리카도는 그냥요 고전압파예요. 지대를 잉여로 봤죠?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다는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리카도가 먼저입니다. 리카도 이론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차액 지대설을 말합니다. 지대설.
비옥도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갑돌이가 지주예요. 땅을 빌려줍니다. A, B, C한테 빌려주면, 자, 얘는 비옥도가 나옵니다. 비옥도. 그래서 얘는 리카르도 찍으셔야 돼요. 리카르도.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라고요? 그럼 비옥도에 도 들어갔죠. 마르크스에 도 들어갔어요. 리카르도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서른도 찍으시면 안 되고.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비옥도가 중요해. 비옥도. 그럼 비옥도에 차이가 생기는 건 뭐냐면 비옥도에 따라서 매출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한테 빌려준 땅이 있고 B한테 빌려준 땅이 있고요. C한테 빌려준 땅이 있으면 비옥도에 따라서 땅의 질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가장 좋은 걸 상급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중급지라고 하고, 얘를 하급지라고 그래요. 저번 시간에 자, 우등제가 좋아요? 열등제가 좋아요? 우등제가 좋죠, 그죠? 우등제가 아주 좋은 거고 열등제는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최열등제는 아주 지대가 낮아서 아주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곳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 지대라는 건 뭐냐면 토지의 임대료예요. 그래서 항상 매상고가 있으면, 매상고라는 것은 내가 밀을 팔게 되면 밀에 대한 가격이 있죠. 거기다 수량을 곱하면 그냥입니까? 매출액이 나옵니까? 거기다 생산비를 빼거든요. 이 차익이 다르다는 거는 매상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가 100만원이다. 만원을 뺄게요. 생산비가 100만원을 다 일정하다고 봐봐요. 자, 그러면은 그냥입니까? 비옥도에 따라 매출액이 다릅니까? 달라요. 얘가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500만원, 얘가 400만원, 얘가 100만원. 자, 그럼 그냥입니까? 다 다릅니까? 요 차이가. 그죠? 그래서 얘는 300, 자, 얘는 400이죠. 400이고 얘 얼마 얻어요? 300. 얘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제가 아주 이 비옥도가 낮은 거를 그냥요 최열등지라고 했어요. 이걸 한계지라고 하거든요. 아주 지대가 낮아서. 그럼 한계지에는 지대가 제로입니다.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맞나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도가 들어갔나요? 누구 찍어요? 서른도 찍으시면 안 돼요. 얘는 그러면 비옥도가 키포인트죠? 그럼 비옥도에 따라 그냥입니까? 금액이 다릅니까? 따라서 차액. 그 비옥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얘가 제일 많이 벌고 얘 이렇게 되죠? 그런가요? 그럼 얘와 얘 차이도 4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죠. 이해하셨습니까? 얘 무슨 합파니까? 고전합파니까. 자,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죠. 그럼 한계지에는 아예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고요. 자, 얘는 뭐가 높아서 뭐가 높죠?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았죠? 그래서 얘는 곡물 가격이 이제 지대에 나타난다.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 다르다. 이게 되는데, 미리 갔지만, 마르크스라는 애가 나와요. 자본주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마르크스가 생기면, 이제 토지의 소유권이 생깁니까? 그러면 사유화가 생기죠? 그럼 그냥요,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달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따라서 절대. 엡실론 다 내라는 얘기죠. 그럼 그냥이야 무조건 내야 돼. 그러면 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놈이 없겠지? 그럼 그냥이야 다 발생한다는 거죠. 얘는 무슨 합파야? 뭐가 뭘 연계? 지대가 곡물가격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암기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금 제가 정리를 하면서 가볼게요. 자, 리카도는 그냥입니까? 고전합파입니까?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갔죠? 비옥도. 누구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그럼 절대겠어요? 차익이겠어요? 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냥입니까? 비옥도에 따라 다릅니까? 그럼 절대 내라는 거야? 차익에 따라 내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 연상을 하시라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할게요.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 절대야, 차익이야. 그냥이야, 다 달라. 그럼 제로가 될 수도 있지.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곡물 가격이 높으니까 비옥도가 높은 거지? 지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는 뭐로 봤어요? 지대를 잉여. 그 다음에 땅이 많아요? 희소해요. 그럼 수학이 계속 체증할까요? 체감할 수도 있을까요? 체감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계지라는 게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마르크스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강조합니까? 그럼 소유권 나오면 리카도 찍으셔야 돼요?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찍을 수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소피 마르소라는 영화 배우 아세요? 다음에 소피 연세 드신 분 중에 다음에 소피 마르소. 그럼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 그냥이야 요구해. 사유가 생겼죠. 그럼 그냥이야 다 내라는 얘기야. 차익이야 절대야. 절대라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그럼 제가 갈게 이제. 자, 연상을 하는 거야. 자, 이제 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160페이지에 리카도 있어요? 자,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리카도 나오면 무슨 도가 떠올라야 되죠? 그럼 어딘가가 비옥도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비옥도의 지대를 결정하고요. 자, 2번을 가시면은 파란 색깔 지대의 발생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비옥관 토지가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입니까? 희소성이 있습니까? 수학 체감이 되죠? 이런 게 나오면 다 리카도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가시면 디귿번 체크. 즉 비옥한 토지와 덜 비옥한 토지 사이에 생산성의 차이가 생기죠. 그다음에 차액, 그 차이가 비옥도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 것이 차익지대설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고물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높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파란색과 니은, 얘는 그냥입니까? 칠판 고전업합니까? 지대를 그냥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특별한 재화로 취급해서 인공적인 자본과 노동과를 별개로 봤죠? 구분했고요. 자, 디귿번. 자, 지대를 다른 생산 요소에 남은 뭐로 봤죠? 잉여로 봅니다. 불로도로 본 거죠. 그런가요? 그럼 리을. 그럼 차익세설의 리카도는 그냥 봤습니까? 비용입니까? 잉여입니까? 잉여. 근데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비옥도의 차이만 봤지, 토지의 그 위치에 대한 이 수송비를 경지했고요. 니은번 별표. 그럼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한계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는 걸 설명했다, 설명하지 못했다. 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마르크스가 있어요. 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마르크스는 비옥도를 찾으셔야 돼요? 소유권을 찾으셔야 돼요? 소유권이 강조되는 거죠. 그죠? 지금 파란 색깔이 있어요? 3번 있어요? 소유권 있나? 뭐 없으면 말고. 있죠, 있죠. 찾았어요? 그럼 얘는 어떤 단어가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찾으셨어? 그럼 소유권이 있다는 거는 그냥이야 강제적으로 요구해. 그럼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에 관계없겠죠. 그럼 한계지에도 그냥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요구합니까? 절대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4번에 가시면 이제 토지 소유 자체가 농산물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자체는 지대가 높아서 생산물 가격이 높은 이 신고전압화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문제 두 가지 갑니다. 빨리 프린트 11, 12. 11번은 뭐가 틀렸죠? 니카도 차익지대에서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생산물을 봤습니까? 잉여로 봤습니까? 잉여로 본 거고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절대가 마르크스죠. 마르크스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나옵니까?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시죠. 할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다음 165페이지로 갈게요. 이거 하나만 이제 튜넷만 하게 되면은 이 기본 과정에서는 얘네들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165페이지 가시면 튜넷으로 한번 가볼게요.
튜넨도 고전압파라고 적으세요. 무슨 압파다? 그러니까 리카도 다음에 튜넨이 나왔거든요. 튜넨의 위치대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리카도에서 얘는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비옥도가 아닌 수송비. 그러니까 수송비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대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걸 이제 입지교차지대설. 그래서 얘는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요. 고립국이라는. 그러면서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고립하면서 농업입지론을 전개합니다. 농업입지론. 자, 그럼 이제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따라서 집약적 이용. 뭐냐면, 중심지라면요. 여기도 중심지가 있으면은, 중심지는 땅값이 높아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토지 가격이 비쌉니까? 비싸요. 그렇죠. 그럼 토지는 한정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럼 따라서 집약농업. 안쪽은 이제 집약농업 같은 걸 이제 하고요. 자, 나갈수록 조박농업을 하는 얘기예요. 땅은 제한된 상태에서 우리가 땅을 좀 많이 하고 이제 노동과 자본을 적게 하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금 일단 이제 가볼게요. 자,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무마차 시대여서 자, 이 시장에 장이 열면 모든 농산물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간다? 수송비를 강조했어요. 얘가. 그래서 그럼 나갈수록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간다? 수송비. 근데 안쪽이면 그냥입니까? 수송비를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디가 더 위치가 좋겠어요? 안쪽이 좋은 거죠. 맞나요? 근데 그냥이야 임대료는 더 내야 돼. 더 내야 되는 거죠. 접근성을 강조를 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얘는 무슨 비를 강조했다? 수송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고요. 또 이게 또 비례해서 1km 나갈 때마다 10원, 그럼 20원, 30원 이렇게 늘어나요. 자, 그럼 얘는 식이 달라요. 아까 쟤랑 다른 게 지대에다가 매상고에다가 생산비에다가 얘는 무슨 비를 강조했다고요? 수송비를 추가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80원이면 얘가 80원을 바꾸면 10원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와 얘는 그냥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죠. 맞나요? 자, 이건 이제 곡선을 나타낼게요. 한계지대 곡선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한계. 추가적으로 나갈 때 나오는 이제 지대 곡선인데, 자, 그럼 지대가 안쪽은 높아요. 중심지로서. 높고요. 자, 중심지로서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지겠죠. 근데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가 많이 나가냐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간다?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여러분들 왜 수요곡선 아시죠? 수요곡선도 가격과 양이 반비례니까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하는 곡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재밌는 게 집약적인 농업이 가파르다는 거죠. 한계지대 곡선이. 조박농업이 완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쪽은 그냥입니까? 아까 위치가 좋습니까? 땅값이, 임대료도. 자, 높은 지대를 대하는 얘기죠. 그러면 집약적인 농업이 이쪽에 안쪽에 가고요. 조방적인 농업이 이쪽으로 가서 띠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집약적인 농업 같은 거는 그럽니까? 좀 이 가치가 좀 부가가치가 높아야 됩니까? 좀 비싸게 파는 거를 재배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좀 나갈수록 그냥이야 좀 가격이 낮은 거를 해서 좀 조방적으로 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뚜껑을 칠게. T는 나오면 무슨 비를 강조해? 위치에 따라 다르고 입지가 교차하고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입니다. 자, 이 지대곡선 우상향, 우하향. 그럼 집약과 조합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집약이 가파르고 조방이 완만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체크할게요. 지금 여기 165페이지 보고 계셔요? 튜네는 위치지대설 또 입지교차지대설 개념이 보시면 우리가 고립국이라는 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논문을 쓰면서 직접 농사를 지러 내려가요. 그럼 니은의 파란 색깔. 자,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대의 개념이 수송비에 대한 위치예요. 현대적 입지론에 영향을 줬죠. 자, 여러분들 현대는요 비옥도가 중요합니까? 접근성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현대 입지론을 주고요. 자, 디귿번. 자,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식을 보시면은 지대라는 것은 매출액에다가 생산비, 수송비를 빼는데 수송비는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거.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넘겨보세요. 그림이 하나 나오나요? 지대곡선이 우상향, 우하향. 집약이 가파르고 조방이 완만하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다, 반비례다. 우하향하죠. 우상향, 우하향. 자, 니은번. 즉, 읍 중심에 갈수록 수송비가 감소하므로 토지 경작자가 지불할 수 있는 입찰지대가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럼 디귿번. 아까 집약적인 농업이 그냥입니까? 한계지대 곡선이 좀 급했습니까? 조방농업이 완만하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니번 중심지로 갈수록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그러면 토지노동 자본에서 토지는 한정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집약적 이용. 외곽으로 갈수록 무슨 이용을 해요? 조방적. 그래서 중심시장에 입지한 업종이나 작물일수록 토지보다는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외곽에 입지한 업종일수록 잠보보다는 토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따라서 동심원 그냥요 원이에요. 그럼 안에는 조방적, 집약적 나갈수록 조방적이 있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형성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17번 풀어봅니다. 스타트. 자, 뭐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비를 강조했죠? 생산비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티넨의 고립국은 그 양태, 그 토지용의 양태는 경작농산물의 무슨 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송비죠, 수송비. 그렇죠? 아까 왜 그 그림이 하나 있었죠? 그 동심원지대에서 이게 거리에 따라서 모델을 제시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자, 페이지를 170페이지로 옮깁니다. 이제 여기만 하면 이제 연결이 되는데, 도시공간 구조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아까 제가 별표를 두 개 쳤죠. 자, 볼게요. 자, 끝을 보세요. 30, 29, 28, 26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 느낌이 없어요? 없으면 말하시고. 많이 나와요, 얘가.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아웃라인을 잡겠는데, 밑에 가시면 단핵이론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얘가 하나 있을 것이고, 어머, 그냥이야, 동심원이야. 아까 튜넨 기억하시지? 그 튜넨을 갖다가 뺏긴 거예요, 얘가. 지금 보고 계셔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호이트의 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무슨 선자? 그럼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그림 보면은 부채를 이렇게 팍 핀 모습이죠. 부채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면 말고. 그 부채꼴 모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다핵심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핵이 하나예요? 도심이 여러 개 있어요? 박스 보시면은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심들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핵심 이론까지만 배정됩니다. 뭐 벨이나 시몬스 같은 애는 뭐 침대 만드는 애도 아니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시몬스 벨이는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다핵심까지만. 무슨 핵심까지만? 다핵심까지 들어볼게요. 자, 아까 좀 전에 튜넨 기억하시죠? 그럼 튜넨은 그냥 했어요? 농업이었어요? 도시에 영향을 준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 원이 그대로 이제 버젯으로 가요. 저한테. 그럼 저 보세요. 천천히 가볼게요. 자, 튜넨이 버젯에 영향을 줍니다. 농업이론이. 그래서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줘요. 첫 스타트. 동심원이 원을 그리죠. 자, 버젯이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버제스. 이건 이제 1920년도에
자, 시카고시라는 이제 그 도시가 소도시인데 거기 이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따 보게 되면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자, 지금 그냥입니까? 도시를 배웁니까? 도시가 어느 생물체는 아니죠. 생태학처럼 생물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생태학적 관점이어서 아까 침입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침입. 그 다음에 또 경쟁을 하고 또 천이라는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도시가 분화되는 걸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처음 하시니까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시나요? 따라서 동심원 원을 형성했죠. 그 TNN의 이론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CBD라는 건 뭐냐면 CBD는 중심 업무 지구예요. 1번 지구. 여기는 이제 뭐냐면 서울로 친다면 시청이에요. 자, 시청에는 시청만 있어요. 백화점도 있어요. 업무실이 다 모여 있죠. 그럼 여기는 그냥요 위치가 좋아요. 그럼 지대가 낮겠어요? 지대가 높겠어요? 인구 밀도도 높죠. 접근성도 좋겠죠. 그럼 모든 그 업종들이 일로 다 모여버려요. 그러면 그 저자가 해놓으신 게 뭐라고 해서 두 번째 2번에 뭐라고 돼 있죠? 천이라고 돼 있어요? 천이. 그러니까 천이라는 옮길 천자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명동에 공장 있는 거 못 보셨죠? 그럼 공장이 가만히 있나요? 이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서 천이는 옮길 천자입니다. 일로 옮겨버려요. 2번 식으로. 그 다음에 점이라고도 합니다. 왜 전이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옮긴다. 전이라고 해도 맞거든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은 여기는 공장들이 내측에 있어요. 내측에. 안쪽에는 이제 경공업이라고 하거든요. 공장들이. 경공업지대. 자, 그럼 여러분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외측에는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 주거지를 형성 못해요. 그래서 빈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왜 불량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뭐 판자촌 같은 거를 이제 형성이 되면서 여기 소득이 저소득층들이 여기 있으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막 경공업이 막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요? 환경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서 이제 3번 지구 보세요. 3번 지구. 3번 지구 있어요? 3번 지구는 뭐라고 해놓으셨어요, 저자가? 근로자라고 돼 있죠? 저소득으로 나옵니다. 저소득. 그래서 저소득 주거지역이에요. 저소득. 주택지대. 자, 그 다음에 4번 지구는 누구라고 했죠? 중상층이라고 해놓으셨죠? 중상층이 틀린 건 아닌데 고소득이라고 나오거든요. 고소득. 그래서 고소득이 거주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지구는 통근자라고 해놓으셨죠? 통근자라는 거는 자, 들어보시면요. 자, 통근자 지대가 생겨요. 자,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지금 그냥입니까? 이 강남 쪽입니까? 그냥요, 직장이 많아요. 다 많죠. 맞습니까? 근데 그냥요, 월세가 비싸. 그럼 그냥요, 외곽으로 나가야 돼. 나가서 위성 도시가 만들어져요. 통근자들만 가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심은 모든 업무들이 있고 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를 짓는데 자, 아까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게 안쪽으로 갈수록 지대 접근성 인구 밀도는 높아지죠? 근데 안쪽으로 갈수록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환경이 안 좋아집니까? 그럼 빈곤, 질병이라든지 도시 문제가 그냥요 더 많아져요. 많아지고요. 이 저소득층들은요, 그냥입니까? 점이 옆에 있습니까? 왜? 일을 하려고. 맞습니까? 그럼 고용기회가 많은 이 도심 쪽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하죠. 근데 고소득은요, 그냥입니까? 이 점유와 떨어지려고 합니까? 외곽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박스 보고 있어요? 중심에 중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천이를 전이라고 또 해요. 그 전자라고 전. 근데 밑에 보시면은 니은의 제2지대에 천이, 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점이는 뭐냐면 지금 이 저자가 해놓듯이 아까 2번 지구는 공장만 있어요? 불량주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지리적 특성이 여러 가지 이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걸 점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저소득이고 4번은 고소득이라고 적어 놓으셨죠? 통분자입니다.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중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전이라고도 했었죠. 전자 동그라미 치고 제가 해보세요. 이 암기 기법이니까. 그 다음에 저소득하고 고소득하고 통문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죠? 다음에 중전. 자, 중은 그냥이요. 중심 업무지고요. 전이라고도 하고 천이도 점이도 되죠. 자, 중전은 주상이 와이프예요. 여러분 지금 학교론을 배우는데요. 지금 그냥입니까? 학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배우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음에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버제스가 얘기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뭐 괴롭다고요? 중전. 중이 뭐예요? 중심. 전이 점이라고도 하고, 저가 저도 야매만 하면 안 돼요. 저가 저도 고가 통이 통문자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미로로 들어갈게요. 다치기 보시면 버제스 있어요? 그러면 1925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회학자 버제스 누구 이론을 따왔죠? 튀네니 이론을 따왔어요. 여쭤볼게요. 튀네니 먼저겠어요? 버제스가 먼저겠어요? 튀네니 먼저. 이게 나와요. 그래서 튀넨의 동심원 토지용 모델을 도시구조 모델로 응용한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니은번 파란 색깔만. 거주지 분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침입 경쟁천이라는 게 잘 나옵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원형을 그리면서 팽창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그냥이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에요. 생태학적 관점. 그래서 도시 생태학 침입 경쟁 천이라는 게 나오면 얘 찍으셔야 되고 니을 있어요. 니을. 그러면 자 7번 보시면 중심주의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오히려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지고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죠? 그럼 범죄, 빈곤, 질병, 도시 문제도 적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미음번 동심원은요. 소득이 향상되어 주택 지불률이 높을수록 자, 칠판 봅니다. 고소득은요. 점이가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중심지에 있으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그래요? 외곽으로 주거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의 외곽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도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비판은요. 오른쪽 3번의 비판을 보시면은 자, 아까 따라보세요. 소도시. 시카고가 소도시라 그랬죠? 이것만 연구했다는 건 좀 단순한 거고. 자, 니은번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튜닝이 살 때는 교통이 발달했어요? 발달하지 못했어요? 운마차 시대거든요. 각방으로 수송비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버제스가 따라왔는데 여러분들 오늘 자동차를 갖고 오시면 각방향으로 그냥입니까? 교통이 다릅니까? 교통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판의 니은번을 보고 계셔요? 교통의 발달을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요것만 좀 체크하세요. 그래서 나온 게 선형이에요. 넘겨보세요. 선형. 선형 있어요? 선형은 이 선자가 나온 거죠. 선형은 이번 1939년 이 선형이라는 거를 호이트가 얘기합니다. 호이트.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무슨 선자다? 부채선. 그래서 부채꼴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부채꼴. 부채꼴이나 이 부채꼴을 우리가 교통축이라고도 하고요. 교통축이라고도 하고 교통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밑에 그림이 하나 있나요? 자, 이게 그냥입니까? 부채를 편 모습입니까? 선형이라는 부채꼴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CBD가 되고요. 항상. 그 다음에 지금 5번 지구를 한번 가보세요. 5번은 그냥입니까? 고소득 주거 지역입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고소득은요. 접근성이 좀 안 좋아야 돼요. 접근성이 좀 양호해야 돼요. 양호하려면 그냥입니까? 교통축이 가까워야 됩니까? 가까운 거 원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통축망이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고소득층들은 교통축에 멀리 있으려고 그런다, 가까이 있으려고 그런다. 그럼 접근성이 그냥이다, 양호하다. 양호한 곳을 고소득이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이요, 교통이 중요해요. 교통을 강조한 거예요. 이 교통축이 고소득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접근성이 안 좋겠어요? 접근성이 양호하겠어요? 그럼 지대가 낮겠어요? 높겠어요? 그럼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입지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반대편은 이제 저소득이 있다. 자, 그래서 자, 재밌게 이 선자가 무슨 선자라고요? 부채. 부채 나오면 호이트 찍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자, 나도 심심하니까 저를 보세요. 따보세요. 부채 들고
호잇 호잇.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부채 들고 호잇 호잇. 그럼 호이트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 부채가 생각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동심원이에요? 선형이에요? 선형.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요. 이 나이 먹고 호잇 호잇 하고 싶겠어요? 분위기도 안 좋다. 자, 그러면 1939년 있어요? 그럼 얘는 파란 색깔. 도시 공간 구조가 도심에서 뻗은 방사형 교통망이라는 게 이게 교통축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니은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에 쐐기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서 쐐기형. 축이라는 거 똑같고 이 모습이 쐐기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힌트를 드리면 자, 선형에 시옷 들어갔죠. 다음에 동심원, 다액심, 선형 뭐 어디에 시옷 들어갔어요? 선형에 시옷 들어갔죠. 맞아요? 그럼 쌍시옷 쐐기형 나오면 시옷 들어갔죠. 그럼 뭐 찍어? 선형 찍으셔야 돼요. 선형 그냥 찍어 그냥 막 쐐기형. 디귿번 있어요? 그러면 그냥이야 부채 들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 부채꼴이 나와야겠죠. 부채꼴 섹터에 형성되고 도를 따라서 원일 형성을 해서 부채꼴 모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장창 그냥이야 부채만 나와. 그럼 선형이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리을번 배표. 자, 이거야. 그러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사람이 고소득층이죠. 그럼 얘네들이 교통망 축에 멀리 있으려고 그래?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 이게 키포인트야. 그럼 얘네들은 가장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하죠. 그러면 지불 능력,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안 중요해? 중요해. 이게 공간 이용의 유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미음번의 고급은 교통망축에 가깝고 중급은 고급 인급하고 저급은 반대 입지하는 거고 비판은요. 리을번을 가보세요. 자, 그냥입니까? 고급 주택 역할을 좀 강조했습니까? 강조했죠. 여기까지 가셨어요? 이제 완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다핵심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핵심은 여러 가지 핵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심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자, 다핵심이라는 것은 도심이 여러 개 생긴다는 거예요. 맥켄지가 처음 주장했으면 해리스하고 울만이 얘기하거든요. 울만이. 그러면서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신도시도 생기죠. 부도심.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가 6.25 사변 터지고 나서 도심이 서울이면은 이제 어떻게 중심지잖아요. 백화점도 뭐 하신백화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냥요 신도시가 생겨요. 그럼 1기만 생겨요, 2기도 생겨요, 3기도 생기죠. 그렇죠? 그럼 핵이 하나다, 여러 개다? 다핵심이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단핵 12대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현대 모든이 그냥이다, 핵이 여러 개 있다, 다핵이고요. 옛날에가 소도시라면 지금이 대도시라는 얘기죠. 대도시고 옛날에 오래된 도시면 얘는 신도시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재밌게 한번 가볼게요. 얘네들은 핵이 여러 개예요,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요 여러 개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해리수가 얼마나 몇 명이에요? 그래서 다핵심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해리수만 나오면 단핵 찍으셔야 돼요, 다핵심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죠? 나만 즐기나봐. 찾았어요? 그 해리술만 있어요? 해리술만 기본에. 그래서 얘는 자 밑에 내부의 토지형의 단일 핵심이 주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입니까? 몇 개입니까? 몇 개의 핵심이라는 건 단핵이에요, 다핵이에요? 그래서 2번 런던 도시를 얘기했어요. 대도시고 대도시 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구조를 설명하면서 동심원과 선형을 결합시켰죠. 그래서 3번에 도시성장에 있어서 도심의 핵심은 단일 핵심입니까? 다핵입니까? 부도심이 있고 증가하면서 복수의 핵심 주변이 발달하면서 현대도시의 기능별 분할을 설명한 거죠. 자, 그러면서 6번 전통적인 소도시는 단핵이지만 현대 대도시는 단핵이에요, 다핵이에요? 다핵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에 CBD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어요? 여기 시청이라면 옛날에 시청에 백화점이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그냥입니까? 이제 5번에 강남이 생깁니까? 그럼 7번에 또 갤러리아 백화점이 시키죠. 그럼 도심이에요, 또 부도심이 생겨요. 그럼 핵이 여러 개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양가로 2번에 다핵심 발생하는 요인이라는 게 있나? 이거 별표 땡이야.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동종, 이종 있어요? 예, 동종. 동종은 같은 업종이에요. 동종활동.
그래서 같은 업종 또 유사활동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상호 편익을 주기 위해서 소매업종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요 모여 있어야 돼요. 집적을 가야 되죠. 집적. 집적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래서 동종유사활동은 집적을 해야 돼요. 모여 있어야지만 이익이 창출됩니다. 서로 모여서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종이라는 거는 같은 업종 끼기겠어요? 다른 업종이겠어요? 다른 업종. 이종활동은 다른 업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과 공장은 그냥 해야 돼요. 충돌이 생겨요. 그럼 같이 있는 게 나아요? 분산해서 입주하는 게 나아요? 그럼 이종은 당연히 그냥이야 상반, 분산해야 돼. 상반이라는 단어가 분산이에요. 거기 보시면 서로 분리하여 분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용어가 어려운데 입지적 비양립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양립은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입지적으로 양립이에요? 비양립이에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놈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몇 줄 안 남았습니다. 자, 지대 지불 능력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아까 시청에는 비싸니까 거기 입주하고 아니면 반대 입주하겠죠. 그 다음에 특정 활동에 따라 특수시설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이 필요한 공장은 그냥이야 물 근처에 있어야 돼. 수송비가 중요한 공장은 도로 근처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문제. 자, 13번서부터 16번까지입니다. 13, 16. 언제 기다려? 하나씩 봅시다. 13번 있어요. 칠판 보세요. 칠판. 아까 여러분들 점이라는 게 공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중심지에 가깝다 그랬죠. 그럼 점이가 공장이잖아요. 환경이 안 좋죠.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셨어요. 그런가요? 자, 아까 부채 들고 호이트 선형 맞죠? 그럼 얘는 고소득층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높을수록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려고 하죠. 맞습니까? 근데 보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는 강화가 들어가서 높을수록으로 고치십시오. 고치셨나요? 자, 15번에 보시면은 이질적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입지적 비양립은 맞아요. 유사활동은 그냥입니까? 동종입니까? 그럼 분산이 맞아요? 집적이 맞아요? 집적. 고치셨어요? 16번을 왜 틀었을까요? 자, 칠판을 보세요. 튜넨이 먼저예요? 버제스가 먼저예요? 튜넨이 버제스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튜넨의 고립급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분에 응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버제스 등이 전개한 도시공간 구조에 관한 최초 이론으로서 튜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토지로 이용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1분 정도만 제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소득은 그냥이 돼 일을 해야 돼. 그럼 점이 옆에 있죠. 고용기회가 많은 쪽으로 적극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하죠. 그런가요? 부채 들고 바로 나오네. 부채 들고 그러면 부채 나왔다. 그럼 누구? 무슨 이론이다? 성형 이론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교통축이야. 그냥이야 가까이 있으려 그래. 적극성이 양호한 경우에 얘가 입지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강조한 거는 그냥입니까? 주택 지불 능력이 중요합니까? 집을 많이 해야 양호한 것에 고소득층이 입지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해리수가 얼마는 단액이야 다액이야? 어찌 했었지? 감사합니다. 그럼 핵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단액이에요 다액이에요? 소도시예요 대도시예요?
오래된 도시예요? 신도시예요? 동종업종은 그냥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이종업종은 분산한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